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관리인 연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힘들거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관계 물리학 림태주 작가님의 에세이고요.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요. 정말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해서 가끔 지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정말 많이 좌우되는 게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간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라고 생각이 돼서 이 책으로 맞아. 이런 깨달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그마한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북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다음이요. 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생겨났을까? 누가 처음에 그 길을 내려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숙연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오고 가고 서로 잊고 맺는다. 인맥은 나무의 길이 되고 혈관은 몸의 길이 된다. 우주는 별빛이 내는 도로공사로 야간에도 환하고 왁자하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러 갈 때 나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눈이 녹았고 지표면에 고스란히 나의 흔적이 스며들었다. 흔적을 따라 나는 당신에게 자꾸 갔고 당신과 나 사이의 길이 생겨났다.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한다.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었길래 세상에 없던 길이 저토록 생겨날 수 있겠는가를.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인연이 관계로 나아가려면 서로 간의 아름다운 중표가 필요하고 영혼이란 아마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것이다. 몸은 내게 돌아와야 하므로 길 저편에 남겨두고 올 또 다른 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몸을 뺀 나머지 전부를 일컫는 영혼이 생겨난 이유다. 몸이 서로를 잇는 길이라면 영혼은 서로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욕망이다. 나는 길을 내며 걸었고 그 위에서 살았고 그로부터 인생을 배웠다. 여기 풀어놓은 관계에 관한 글들은 그러므로 내가 길 위에서 겪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던 일들의 기록이다. 온전히 내 것도 아니고 유별난 삶의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다. 당신이 살면서 알게 된 세상살이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글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서 기억해둘 만한 관계의 은유 몇 낱을 여기 붙잡아 두려고 했을 뿐이다.
모든 게 처음이고 서툴렀던 젊은 날, 힘겹고 두렵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으랴. 이 글들은 젊은 날의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내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인생에 관계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관계의 우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지상의 모든 관계도 팽창한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밀어내며 확장된다. 한 우주와 한 우주가 엄청난 중력의 저항을 이겨내며 서로의 우주가 된다. 당신과 나의 만남이 우연처럼 쉽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하고 지극한 운동의 결과다. 당신이 내게 오는 동안의 저항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당신에게 가는 동안의 저항을 당신이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애쓴 필연과 두려움을 이겨낸 행운의 결과였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붙드는 힘과 밀어내는 힘 사이에 당신과 내가 있다. 붙드는 힘이 약해지면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 사람의 일생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찰나의 시간에 빛의 속도로 서로를 간절히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사랑이나 행복 말고 다른 무엇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우주의 법칙에 따르자면 진정한 관계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미는 힘으로 서로의 확장을 돕는 일이다. 팽창의 본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리를 내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관계는 팽창한다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깊어질수록 관계가 드넓어진다는 의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모델 장윤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같이 걸어본다고 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같이 걸어보면 그 사람이 자세히 보인다. 뒤처진 사람을 돌아보고 기다려주는지, 자신이 차도 쪽으로 걸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지, 힘든 비탈을 오를 때 손을 내밀어 주는지, 상대를 배려하며 호흡을 맞춰 걸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오래 같이 걸어도 좋으리라.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읽은 책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믿어서 그랬다. 그러나
책이 다 말해주지 않았다. 그의 지적 관심이나 교양이나 취향에 대해서는 책 목록이 실마리를 제공해줬으나 그가 어떤 본성을 지녔는지 알아채기는 어려웠다. 그 사람의 진실은 어떤 책의 장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나 습관적인 몸짓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성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거나 같이 게임을 해보면 단박에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다. 무엇에 빠져들고 집착하는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지,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지, 상대방을 신경 쓰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지. 흔히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운면적으로 끌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런 건 TV 드라마나 낭만주의의 문학 작품 속에서나 나온다. 그럴싸한 관계의 개연성을 만들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끌림은 없다. 짧은 순간이지만 상대에게서 평소에 선호했던 어떤 특성을 발견했고 서로 어울릴 거라는 판단을 직관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첫눈에 들어있다. 무작정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따져보고 내린 선택을 운명적이라는 말로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좋았다고 할 때의 첫인상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언어, 즉 태도를 말한다. 몸짓과 말투와 눈빛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태도는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환경과 품성과 세계관이 종합된 비밀 코드가 태도니까. 첫눈에 끌렸더라도 혹시 모르니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보고 그 사람과 손목 때리기 고스톱을 쳐보기를 권한다. 호흡을 못 맞춰 혼자 멀찍이 앞서 걷고 손목을 점점 세게 때리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분명 옹졸하고 치사한 녀석일 확률이 높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내일의 일은 내일이 닥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삶도 희망도 운명도 내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단지 오늘의 선택에 의지해 내일을 기다려볼 뿐이다.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장그래 씨,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질문 같아요. 간단해요.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을 즐겨야 내일이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 있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은 내일을 과감하게 처분해 배낭을 꾸려 여행길에 오른다. 오늘을 견디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의 홀가분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견디고 있는 오늘의 성실이 옳은가를 회의한다. 즐기는 사람은 현실에 붙들린 옹색하고 답답한 삶을 연민한다. 견디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의 결단과 용기를 동경한다. 자유인 휴머니스트, 구도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즐기는 자는 여행길에서 수많은 현지인을 만난다. 그들은 여행자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다. 여보게, 그렇게 차려입고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나? 어서 와서 거들게나. 생선 한 토막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말이야. 여행자는 엉겁결에 생선 상자 나르는 일을 돕고 인심 좋은 노인의 단란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신선한 생선 요리를 건네며 말한다. 나는 70평생을 여기서 생선을 잡으며 살아왔네. 작은 배를 타고 내 해를 손금 보듯 드나들었지. 배 한 척과 가족이 나의 전부라네. 난 부러울 게 없는 삶이지. 자네는 무엇을 찾아 이리 멀리까지 왔나? 즐기는 자는 알게 된다. 여행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삶터에서 오늘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임을. 즐기는 자는 어느 이름 모를 비린 바닷가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별빛을 보며 깨닫는다. 내가 떠나온 그곳에 여기 이곳에 삶들이 있었구나. 견디는 삶이 초라한 게 아니라 정작 외롭고 가여운 것은 삶에 대한 너무 이르고 편협한 단정이었구나. 누구나 삶을 견디며 산다. 동정한 까닭도 값싼 위로를 건넬 이유도 없다. 오래 견디면 견디고 산다는 걸 잊게 된다. 견디는 삶도 오래 사랑하면 풍미가 더해지고 즐길 만한 삶이 된다. 기실 즐기는 삶이라는 것도 반드시 무언가는 견뎌내야 한다. 오늘의 자유든 내일의 희망이든 모든 것은 무언가를 견딘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 다른 방도는 없다. 즐기든 견디든 당면한 오늘을 기꺼이 살아갈 뿐. 자, 이렇게 오늘의 북 리딩 관계의 물리학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힐링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리딩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마음이 좀 뭐랄까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좀 따뜻해지는 마음, 아니면 괜찮다 나 스스로에게 괜찮다 라고 자꾸 속삭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어렵고 하지만 잘하고 싶고 상처를 안 받고 싶고 안 줬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관계 아니면 정말 즐거운 관계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표가 어느 정도 세워져서 즐겁게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북 리딩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수고한 당신,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